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어처구니 없었던 시댁 인간들의 행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생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저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 사이였죠. 그렇게 알고 지내던 남편과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처음엔 반가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 약속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쌍둥이였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원에 다녔던 터라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재수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반가워요. 두 사람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요. 결혼까지 한다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보네요. 결혼 축하해요. 내 동생 잘 부탁해요, 재수씨. 이렇듯 저희는 알던 사이더라도 서로 간의 예의는 차리며 인사를 나누었고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은 친정에서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비게 되어 그 집에 전세로 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가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포용력이 넓은 남편 덕분에 크게 싸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출근을 하고 남편은 연차를 써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저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형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형도 오늘 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마칠 때 데리러 오겠다고 하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 와간다는 남편의 연락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남편의 차는 오지 않았고 이상한 차가 제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그 순간 창문이 열렸고 운전석에 앉은 남편이 타라고 하더군요.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전 차에 몸을 실었고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이 차 뭐야? 중고차로 새로 샀다기엔 등급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당신 차보다 나은 게 없는데? 설마 제 값 주고 산 건 아니지? 그게 오늘 형 만난다고 했잖아. 거의 반 강제로 바꿨어. 형 차랑. 이거 형 차야. 뭐? 왜? 몰라. 바꿔달라고 계속 그러잖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내 차가 갖고 싶다고 하루 종일 귀찮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 황당하더군요. 남편 차도 그리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그것마저 탐내며 바꿔가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숙도 시숙이지만 남편도 어이없기는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총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상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일단 차는 이미 바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 정도는 해줘. 나 정말 지금 어이가 없어지려고 그래. 아무리 동생 차가 탐난다고 해도 그걸 정말로 바꾸자는 형이나 바꾸자고 한다고 바꿔버리는 동생이나 나 황당해 진짜. 그런가? 난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러고 살아서 그런 생각도 못했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거는 다 형이 먼저였거든. 그래요.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3분 빨리 태어난 것도 형이라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에 휩쓸려 시숙을 머리 위에 이고 산 듯 했어요. 이미 등록비까지 다 내고 명의까지 바꿔버린 차이기도 했고 곧 임신 준비도 할 예정이라 차를 한 대 더 살 예정이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 남편에게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걸 아주버님한테 다 양보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은 일이야. 그게 설사 아주버님이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해도 말이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아주버님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날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미쳤어? 당신을 어떻게 줘? 내 마누란데. 좋았어.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닌데 내 것은 내 것, 네 건 네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왜 당신도 가지고 싶고 당신도 어렵게 가진 걸 아주버님한테 양보를 해? 그건 아니야. 아무리 형제라도 말이야. 알겠어.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이랑 꼭 상의도 하고. 남편은 호언장담해 주었고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흰 시숙의 차는 만일에 대비해 팔지 않고 두기로 했고 조금 더 앞당겨 새 차를 뽑아 함께 타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퇴근 후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진 시댁과 얼굴 붉히는 일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를 아주버님도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더니 저희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야, 너 차 바꿨냐? 좋던데? 정확히는 차 이야기였지만요. 도대체 언제 본 것인지 이때부터 시작된 차 이야기는 끊기지 않더군요. 언제 샀어? 나랑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저렇게 좋은 차도 다 사고. 능력 좋다. 능력 좋기는 문짝만 우리 거고 다 대출이지 뭐. 우리 이제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원래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던 터라 그냥 앞당겨서 샀어. 이제 아기 생기고 출산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아기하고 타고 다녀야 하니까. 부담되더라도 안전하고 좋은 차로 산 거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더는 차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티가 나게 시부에게 말을 걸며 말을 돌려버렸지만 시숙은 그런 남편에게 끈질기게 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찌나 캐묻는 것인지 남들이 보면 남편에게 차를 사러 온 손님이라 착각까지 하겠더군요. 남편은 끊임없는 시숙의 물음에 대답하느라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신경 쓰여 가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숙의 차 이야기가 거슬리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차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당신도 얼른 먹어. 아까 회사에서부터 배고프다고 했잖아. 제 말에 시숙은 합주기가 되었고 시모는 사랑하는 장난말을 막은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연신 헛기침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노려보다시피 하면서요.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간 남편이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미쳐 날뛰는 시숙과 그런 시숙이라면 뭐든 다 잘한다 했을 시부 시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든 다 양보하며 살아온 남편까지. 전 시모가 노려보든 말든 남편을 챙겨주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었고 저를 노려보던 시모도 이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시부와 시숙을 챙겨주더군요. 분위기가 티나게 확 가라앉았던 터라 이쯤하면 더는 차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했는데 시숙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을 가는 내내 저희에게부터 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남편은 해탈을 했는지 표정에서 그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윽고 우리 차 앞에 섰을 때 시숙의 입에선 어이없는 말들이 흘러나오더군요. 야, 차 키 좀 줘봐. 차 키는 왜? 승차가 못 돈지 보게. 조심해서 탈 테니까 얼른 차 키 줘봐. 전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차 키를 맡겨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도 당당하게 차 키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숙도 시숙이었지만 더 어이없는 건 시부 시모였어요. 시숙이 차 키를 달라고 하니 말리기는커녕 고개까지 끄덕이며 남편에게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려고 하더군요. 전 혹시나 남편이 바보같이 차 키라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여전히 감정이라고는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 때문에 안 돼. 이 차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만 운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가볼게. 나 피곤해서 얼른 가서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를 후다닥 조수석에 태우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운전을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한 거 있지? 나 사실은 이때까지 살면서 좀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양보해야 한다고 워낙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나 봐. 속이 막 후련한 거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날 남편의 모습은 개선의 의지가 보였고 충분히 고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에 확신을 주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군요. 시부 생신 이후 저의 태도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된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를 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아무 일도 없다. 네가 생전 나한테 먼저 전하는 일이 없으니 나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며느리 목소리도 있겠어. 어제도 그제도 저에게 전화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한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이 고난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과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그 순간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더니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엄마, 집사람 회의 들어갔어.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했다고? 난 또 회사 있을 시간인 거 엄마도 뻔히 알 건데 전화 오길래 무슨 급한 일 있는가 싶어서 대신 받았더니 엄마, 앞으로는 급한 일이나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집사람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일 맡게 돼서 바빠. 알겠지? 그럼 끊어, 엄마.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통쾌한 건 둘째치고 얼마나 든든했나 몰라요. 이렇게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시댁 복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있다는 생각이 들며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며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날짜 정도는 전화로 말해주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니 조금 의아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얼굴 뵌 지도 오래된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겸사겸사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도착하니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원래라면 너스레를 떨며 장난을 걸어와야 하는 시숙이 조용한 것도 그렇고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는 시부 시모도 그렇고요. 남편은 무언가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체할 것만 같은 식사 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도 눈알들을 바삐도 움직이는지 알 순 없었지만 곤란한 부탁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답답했던 시모가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우리 장남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구나. 상견례는 이번 달 마지막 주말에 하기로 했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 시간 비워둘게요.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늘 아주버님 걱정하셨는데 이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걱정은 덜었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지 뭐니. 어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마땅한 집이 없지 뭐니.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없고 돈에 맞추니 집이 형편없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깊어. 아, 그래서 다들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보니까 집 구할 때 다들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면 괜찮은 집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떠니? 살기가 괜찮니?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모 하는 꼴이 꼭 시숙이 차 물어오던 꼴과 같아도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저희도 전세로 사는 집인데 눈독을 들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저희 아파트에 매물이 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축은 아니긴 하지만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교통편도 좋아요. 무엇보다 회사가 가까워서 저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반짝이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집 우리 장남이 좀 살면 안 되겠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양보해 주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가 사는 집 우리 장남한테 좀 주렴. 어차피 그 집 너희 친정 집이라고 했잖니. 네 친정의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니 지금은 전세로 새들어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네 것이잖니. 그러니 친정에다가 말 좀 잘해서 일찍 물려달라고 하고 그 집 물려받으면 네 신랑 명의로 해놓으렴. 그때부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아, 중간에 드는 세금은 우리